프랑스의 한 지하철역. 여기 두 손으로 코를 막은 채 헛구역질을 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내가 다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나 봐라. 이 프랑스 여성은 지하철의 지독한 냄새를 경험한 후 다시는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녀는 한국 여행을 오게 된 후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28살 프랑스 여성입니다. 현재 직업은 프리랜서 사진작가이고요. 남자친구는 있지만 아직 미혼이고요. 제가 아무래도 직업이 사진작가이다 보니까 여행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특히 저는 저 혼자 하는 여행을 좋아해요. 누구와 같이 하는 여행도 좋지만 혼자서 하는 여행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기분이라서 저는 종종 혼자 여행을 하곤 하죠. 그래서 저는 일이 없을 때는 혼자서 외국 여행을 종종 갑니다. 하지만 여자인 저 혼자 외국 여행을 간다고 하면 가족들이나 남자친구가 엄청나게 걱정을 하죠. 그래서 저는 혼자 외국 여행을 갈 때는 치안 상태를 파악하고 갑니다. 사실 여자 혼자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치안이 안 좋은 국가는 여행을 하는데 큰 무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여행할 때는 한국이나 일본같이 치안이 좋고 매우 안전한 국가에만 갑니다. 제가 그동안 일본은 많이 갔었는데 한국은 가본 적이 없어서 얼마 전에 일주일 다녀왔어요. 거기 한국에서 있었던 경험담을 쓰려고 지금 이렇게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있었던 경험담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국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인천공항의 그 웅장함에 살짝 놀랐죠. 인천공항을 통해 처음 느끼는 한국이란 나라의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한국의 첫 느낌은 아주 역동적이면서도 평화롭고 깨끗한 그런 느낌이었죠. 인천공항 앞에서 택시를 잡아서 타고 인천대교 위를 달리는데 정말 환상적인 장면이 연출되더라고요. 바다 위를 달리는 그 기분은 정말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살면서 이렇게 긴 대교는 정말 처음 접해봤거든요. 제가 사진작가라서 그런지 멀리 보이는 멋진 경치를 사진으로 담고 싶어서 카메라를 들고 수십 장 찍었어요. 그때 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한국 오길 정말 잘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한국 여행이 정말 기대된다고. 그렇게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한국 여행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목적지인 강남역에 내려서 간단히 점심을 먹었습니다. 갑자기 면 요리가 먹고 싶어서 쌀국수집에 들어갔어요. 쌀국수집의 깔끔한 인테리어를 보니까 한국은 정말 깨끗한 나라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저는 빨리 빈자리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식당에서 돌아다니는 로봇 때문이었죠.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글쎄, 놀랍게도 안내를 하는 건 사람이 아닌 로봇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안내뿐만 아니라 주문과 결제, 서빙도 다 로봇이 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도 안내 로봇이 있어서 신기하게 봤는데 이런 작은 음식점에도 로봇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한국에는 인공지능 로봇에 관련한 사업이 참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다고 느꼈죠. 하여간 그렇게 놀람도 잠시 배가 고파서 저는 쌀국수를 집중하면서 먹고 있었는데 우연히 옆 테이블을 보고 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3명의 남자 손님이 앉아 있었는데 주문을 하고 나서 각각 더치페이 결제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럿이 왔을 때 밥값은 누가 어떻게 지불해야 하나 은근히 고민하면서 서로 눈치를 볼 때가 많은데 이렇게 로봇에 더치페이 기능이 있으니까 너무 좋겠더라고요. 참 한국은 현명하고 똑똑한 나라라는 걸 한국에 오자마자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예약한 강남역 근처에 위치한 호텔에 갔어요. 5성급 호텔이 아닌 비교적 저렴한 3성급 비즈니스 호텔이었지만 상당히 깔끔하고 직원들도 친절하셨어요. 숙소 안은 1인실이라서 아담하지만 있을 거 다 있었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호텔의 방 상태는 최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기청정기가 있는 부분이 너무 좋았죠. 저는 숙소에 오자마자 긴 비행시간으로 지친 몸을 위해서 낮잠을 잤습니다. 대략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니까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강남역을 돌아다녔죠. 이것저것 구경하고 다니니까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간 식당은 강남역 근처에서 꽤 유명하다고 알려진 설렁탕집이었어요. 제가 설렁탕집에 들어간 이유는 설렁탕은 한국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음식이라서 꼭 한번 먹고 싶었거든요. 설렁탕을 먹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음식 문화도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을요. 어쩌면 이렇게 부드러운 소고기 수프를 개발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한국 문화에 다시 한번 더 감탄했습니다. 저녁을 든든히 먹고 또 여기저기 강남역을 구경하면서 걸었어요.
강남역 지하상가에 가서 액세서리를 몇 개 구매했고요. 1시간을 넘게 걷다가 보니까 시원한 맥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원하게 마실 맥주 생각을 하니까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진짜 좋았던 맥주집이 있었다고 입이 마르게 칭찬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 맥주집 상호명은 맥주창고였습니다. 맥주창고라는 그 맥주집은 혼자 가도 전혀 눈치 안 주고 맥주 안주를 안 시켜도 되고 심지어 외부 음식 반입도 되는 그런 가성비 최고의 맥주집이었죠. 저는 스마트폰으로 근처에 맥주창고라는 맥주집을 찾기 시작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위치한 장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저는 5분 정도를 걸어서 맥주집을 찾았습니다. 정말 큰 기대 안 하고 들어간 맥주집은 놀랍게도 세계 맥주가 종류별로 다 있더라고요. 설렁탕을 먹어서 배가 많이 부른 저는 안주 없이 맥주를 기본 뻥튀기에다가 먹었는데 전혀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 중에 마음에 드는 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어도 술집에서 혼자 술을 먹어도 주인이 전혀 눈치를 주거나 하지 않고 또 주변 손님들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혼자 맥주를 마신 이야기를 하니까 문득 떠오르는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짧게 하자면 제가 동남아의 어느 나라의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갔을 때인데요. 나라명은 그 나라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초저녁에 혼자 나와서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는데 현지 남성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음흉한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하더라고요. 쉴 새 없이 접근하는 남자들 때문에 저는 맥주 한잔할 여유도 포기하고 숙소로 도망가다시피 돌아갔던 정말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또 하나 안 좋은 기억이 더 생각났어요. 그때는 남자친구와 남미 여행을 할 때인데요. 그 나라 역시 그 나라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국가명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남미의 아주 유명한 관광지였어요. 그 관광지에서 남자친구와 기분 좋게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자리를 비우니까 현지 남성들이 저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도를 넘는 추파였었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현지인들과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컨디션이 엉망이 되어서 남미 여행 자체가 별로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한국은 정말 동방의 의지국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외국인이 혼자 술을 마셔도 아무도 추파를 거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신사의 나라는 이제 영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저는 그날 숙소 근처인 강남역을 구경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잠을 푹 잤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식을 먹고 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인들의 출근길 모습을 보니까 참 부지런하고 역동적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한국은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다들 열심히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죠. 사실 몇몇 유럽인들은 한국은 빨리빨리의 나라라고 살짝 비아냥거리지만 빨리빨리 그 뜻은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빨리빨리 문화가 나쁘다고 전혀 생각이 안 듭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전쟁을 치른 분단국가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건 정말 기적 아닌가요? 말 그대로 정말 한국은 한방의 기적을 이룬 멋진 기적의 나라죠. 하여간 저는 아침 일찍 택시를 타고 쇼핑을 하려고 명동으로 갔습니다. 명동 면세점에서 한국의 제일 좋은 화장품을 사려고 갔죠. 역시 한국은 화장품의 질이 좋더라고요. 샘플만 써봐도 질이 좋은 화장품이란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화장품에 이어 남자친구에게 선물할 향수도 구매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계획한 것보다 살짝 과소비를 하긴 했어요. 그렇게 둘째 날엔 쇼핑을 실컷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택시를 타고 다시 강남역 근처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행 내내 택시를 이용했어요. 셋째 날, 넷째 날도 택시로 이동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한국 택시가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버스, 지하철보다는 비싼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계획보다 더 많이 쇼핑을 해서 가지고 온 돈을 거의 다 써버리고 있었어요. 물론 저에게는 신용카드가 있긴 하지만 저는 해외여행에서는 최대한 신용카드는 안 쓰려는 편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긴 하죠. 제가 예전에 북중미의 어느 한 국가를 갔을 때였는데요. 당시에 결제 금액을 확인을 못하고 나중에 프랑스에 와서 결제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원래 지불해야 할 결제 금액에 공이 하나 더 붙은 겁니다. 그런데 또 그 가게가 폐업까지 해서 환불을 받는데 엄청나게 고생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에서는 신용카드를 웬만해서는 안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 여행은 3일이나 더 해야 하는데 돈은 거의 다 떨어져 갔어요. 먹는 걸 줄일 수는 없고 이동하는 수단인 택시 대신에 버스,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데 버스는 어떻게 타야 할지 모르겠고 지하철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하철을 타는 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프랑스에서 지하철을 타보신 분 있나요?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프랑스 지하철에서 풍기는 아주 심한 악취를요. 그 냄새의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한 냄새는 바로 지린내이죠. 프랑스는 지하철 내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노상 방뇨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프랑스 지하철은 지옥철입니다. 저는 프랑스에 살 때도 지하철은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어서 대신 자전거를 이용했어요. 프랑스 지하철 내에서 나는 악취를 맡으면 정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거든요. 그만큼 저는 지하철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타게 된 한국 지하철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일단 지하철 안에 들어갔는데 너무 쾌적했습니다. 일단 눈에 띈 건 지하철 내에 있는 화장실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화장실 내의 청결 상태였습니다. 지하철역 내의 화장실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지 놀라웠어요. 그리고 지하철표를 사러 갔는데 티켓 빨매기가 외국인들도 구매하기 쉽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드디어 지하철 안으로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깨끗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말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지하철이 쾌적하고 좋은 줄 미리 알았다면 여행 내내 지하철을 이용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정말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한국 택시가 별로였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택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하고 기사님들이 다 친절하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무리 택시가 저렴해도 지하철 요금에 비할 수는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쭉 지하철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하철 여행이 시작된 거죠.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싶어서 올림픽 공원을 갔습니다. 저는 몽촌토성역에서 내렸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놀랐어요. 그건 바로 지하철역 내에 편의점이 있는 겁니다. 프랑스와 비교하면 너무 천지 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역에 화장실도 없는 프랑스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렇게 한국 지하철을 처음 타본 5째 날은 올림픽공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작가인 저로서는 한국의 올림픽공원은 정말 경치가 좋았어요. 사진으로 남길 만한 곳이 너무 많았죠. 그렇게 원 없이 사진을 찍고 나서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하철을 타고요.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와서 그런지 나름 여유롭게 앉아서 왔습니다. 6째 날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사실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리니지라는 게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리니지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를 한번 가보려고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강남역에서 신분당선 라인을 타면 딱 내정거장 지나면 판교역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지하철 라인이 촘촘하게 잘 구성되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해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판교역을 내리고 또다시 놀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지하철역과 백화점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판교역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점심을 먹고 걸어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독특하고 웅장한 건물들을 보니까 정말 심장이 뛰더라고요. NC소프트 사옥 앞에서 사진도 엄청 많이 찍었습니다. 그 밖에도 판교 테크노밸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기억하고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지하철로 이동한 여행은 이번 한국 여행에서 아주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여행 후반부에 한국 지하철의 우수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지하철로도 즐겁고 재미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